자, 오늘 분석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평가 중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만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평가 방식 첫 번째는 바로 추천 기능입니다. 넷플릭스가 다음에 볼 영화를, 스포티파이가 들을 음악을, 또 아마존이 살만한 상품을 제안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의 과거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취향을 설계하고 선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출이죠. 페이스북 피드나 유튜브 홈 화면에서 누구의 컨텐츠를 맨 위에 보여주고 또 누구의 컨텐츠는 저 뒤로 묻어버릴지 그 가시성을 시스템이 결정합니다. 이건 결국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리게 할지 누구의 목소리는 묻어버릴지를 시스템이 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랭킹입니다. 우리의 모든 디지털 생활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순위표 안에서 계층적으로 정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점수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 하나하나가 수치로 변환되어서 가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평가 시스템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체 누가 우리를 평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둘째, 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과정 전체가 완전히 불투명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 알고리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종의 환경 설계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리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디지털 환경 그 자체를 설계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은 단순히 선택지를 몇 개 제안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들의 목록, 그러니까 그 메뉴판 자체를 알고리즘이 디자인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는 남아있죠. 하지만 그 선택지들은 이미 사전에 철저히 걸러주고 설계된 것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인간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은 패턴이다. 이 문장이 그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복잡한 서사가 어떻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단순화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뭘 클릭하는지, 특정 콘텐츠에 얼마나 머무는지, 뭘 사고 어떤 좋아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데이터 조각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복잡한 서사를 그냥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평가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말 그대로 잠들지 않는 심판의 시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의 평가랑 지금의 평가 한번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의 평가는 시간과 사람이 필요했고 시험처럼 딱딱 구분된 일회성 사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평가는 실시간으로 무한히 반복되고 심지어 우리가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시험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평가는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 삶을 항상 둘러싸고 규정하는 말 그대로 상시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고리즘이 뭘 선호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주 독창적인 컨텐츠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다시 말해 평균적인 컨텐츠에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죠. 왜 그럴까요? 알고리즘의 목표는 새로운 걸 시도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시스템이 계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독특하게 튀는 것보다 기존의 패턴에 잘 들어맞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은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보상받는 구조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현상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기회와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 새로운 성공의 논리를 살펴보죠.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기회라는 걸 사람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고리즘이 그걸 배분합니다. 누구를 더 많이 노출시켜줄지, 어떤 상품을 추천 목록에 올릴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우리의 동기부여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창작의 동기였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이 좋아할 만한 것이 행동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창작은 점점 위축되고 시스템의 입맛에 나를 맞추는 최적화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현대인의 삶 전체를 감싸는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이 어느 특정 앱 하나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SNS, 전자상거래, 검색 엔진, 추천 시스템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디지털 생태계에 걸쳐 있죠. 말 그대로 우리 디지털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를 졸업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평가에도 끝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평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건 거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탈하겠다는 말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알고리즘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최적화시켜 나가는 삶,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